자,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또 알레르기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서울의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는데 이걸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안찬일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북한이 이 인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이제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양에 이불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맹비난하고 심지어 그것을 뭐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사무소를 폭파해버리겠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북한은 유엔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거나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네. 현장 사무소가 설치되고 이것은 그만큼 평양 정권을 향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의 칼끝이 결국 평양 가까이 와 있다. 예. 이런 데로부터 이제 공포를 느끼고 특히 그 칼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데로부터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체제 위협이라고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인권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것, 다소 좀 불안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휘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휘호 여사가 방북을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북한에서 또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네. 예. 이 여사는 이미 4년 전 2011년 11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한번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냉각계 절정에 있는 때에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불씨다. 이런 예. 데로부터 우리 정부도 허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평양을 방문하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이제 7월 초나 아니면 7.27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7.27은 이제 또 왜 그렇죠, 북한이 이제 반제 반미 투쟁 월간 소위 예. 그들 말로 이제 그 전승 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휴전 기념일인데 이때 또 뭔가 반미 분위기를 고쳐야 될 테니까 아마 7월 초가 아니면 7월 27일이 지난 8월 초쯤 방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휘호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방북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예. 대통령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여사님도 네. 이제 편하실 때 기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편하실 때 갔다 오시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행보들이 어쨌든 남북관계를 푸는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남북 관계는 인권사무소 개설이나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예. 만약에 이 여사가 평양에 가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나 어떤 몇 가지 힌트들을 가져온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그 예. 하리로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하나의 그 분수령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작년 12월 18일에 김정은이 보낸 초청장이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뭐 이렇게 직접 이 여사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김정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여사에게 거는 기대가 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텐데 이 혁명 일화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무슨 혁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혁명 일화집을 냈다는 거 결국에는 우상화 작업이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개라 혁명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도 혁명 일화를 만들어내고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중학교에 이제 그 말하자면 김정은의 혁명 업적을 선전하는 교육 자료까지 이제 교과서까지 제정을 해서 과목을 설정했는데 사실 혁명이라고 할 때 뭐 김정은이 어려서부터 무슨 뭐 몇 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 총을 잘 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은 어떤 빨치산, 뭐 한국전쟁, 나름대로 어떤 고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엮어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죠, 좀. 예. 스펙이나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김정은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화집을 엮어냈는데,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운전 잘하고 뭐 총 잘 쐈다는 정도를 혁명 일화로 포장을 해도 거부 반응이 없을까요? 거부 반응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려서 뭐 4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4살 때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초고속 보트를 타고 뭐 11살 때 외국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런 그 스피드광을 이겼다. 이런 것은 물론 북한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뭔지조차 그 초고속 보트가 뭔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들을 때 북한 인민들로서는 이거 우리는 밥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초고속 보트는 뭔 소리고 하면서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거리감을 많이 생산해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이 오래 못 갈 거다. 미국에서도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성품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 숙청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북한에 지금 굉장한 가뭄이 닥친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로 이 위협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네, 김일성 때는 이제 종파 때문에 못 해먹겠다 늘 그랬고 김정일 때는 이제 이거 중군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근데 요즘 김정은의 말은 돈이 없어 못 해먹겠다. 돈이 없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정권이 어떻게 보면 샤타를 내려야 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대내외의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현영철 무력부장을 비롯해서 예. 고위 엘리트들을 계속 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북한 군내나 공안기관에서 쿠데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요소를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북한 상황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